형님은 한나라에 전차를 뛰어넘고 화신백화점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말짱했다면서요? 또 그냥 붕 떠서 공중 발차기를 했다 하면은 한꺼번에 서너 명씩 작살난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하면 저도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야. 안녕하세요. 김도환의 장충당공원의 혈투 이야기, 어느 것이 사실이냐 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먹 이야기를 올리다 보면 예를 들어 우미간패의 망치만 보더라도 영화 장군의 아들에서는 공짜로 영화 보러 우미간에 왔다가 김도환에게 두들겨 맞고 그의 휘하로 들어왔는가 하면 네이버 블로그 지식인님 글에서는 전라도 광주주목 김모옥과 함께 종로에서 김도환에게 당했다고 했으며, 홍성유 작가님의 인생극장에서는 서커스단 기도로 있다가 김도환의 부하가 되었다고 한 바, 이 중에 어느 것이 사실이다라고 못 박지 않고 다양한 주먹들의 이야기를 즐기시라는 의도로 세 가지 이야기를 모두 소개하지만, 미처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구독자분 중에서는 먼저 본 영상과 이번 영상이 전혀 다르니 엉터리 아니냐는 말을 하지만, 제 컨텐츠가 영화, 드라마, 소설, 인터넷, 심지어 각종 소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먹들의 이야기를 올려드리는 바, 서로 상반된 내용의 이야기들이라 할지라도 즐겁게 즐기시라는 의도로 가감없이 모든 이야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야말로 의송 김도환의 주먹 인생 중 가장 처절한 주먹 이야기로 바로 장충당공원의 혈투편입니다. 이 전설적인 일본 야쿠자들과의 대결 이야기가 오묘한 것은 방학교 화백님의 감격시대에서의 이야기와 드라마 야인시대, 그리고 홍성유 작가님의 장군의 아들, 심지어 김도환 자신의 라디오에 출연해 직접 이야기한 노변야화에서조차 모두 전혀 다른 이야기를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 중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운지 구독자님들께 네 가지 이야기를 모두 올려드리니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방학교 화백님의 장충당공원의 혈투편입니다. 1930년대 일본은 자신들의 정신은 대화원의 상징으로 창경궁에 대대적인 벚꽃 식재 행사를 벌여 1년에 한 번씩 경성의, 아니 전조선의 사람들이 야사쿠라, 바로 밤벚꽃놀이에 흠뻑 빠져있던 1937년의 어느 날, 김도환 일행도 낮에 삼청동 내과에서 개출염으로 몸보신을 한 뒤 술도 한잔 했겠다, 밤 벚꽃이나 구경할까 하며 어슬렁거리며 창경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락부락한 그들이지만 꽃이 주는 즐거움에 모두들 미소를 지으며 별 시덥지 않은 농담으로 웃음꽃을 피우며 걷는 가운데 갑자기 요란한 소리와 함께 한 대의 마차가 미친듯이 질주해오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비명을 지르며 피하는 가운데 오히려 이런 일은 자신이 나서야 한다는 듯 김도환이 뛰었습니다. 그의 비호 같은 날쌘과 완력으로 겨우 말에 고삐를 주고 마차를 세우고 나니 마차 안의 여자는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거의 실신 직전이었습니다. 기모노 차림을 왠지 기품 있어 보이는 일본 여인 한 명이 연신 아리가또를 연발하며 감사의 목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야본 김도환의 액션에 주위의 우미간 패들이 헐레벌떡 몰려들었지만, 김도환 자신 이 미모의 일본 여인에게 자신의 어깨 출신인 것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 눈짓으로 부하들을 물리치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머쓱하니 멀어지고 난 뒤 위기에서 벗어난 여인이 김도환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보답으로 술 한잔 대접하고 싶어요. 창경궁의 벚꽃이 흐드러지는 가운데 한 잔 사겠다는 여인의 제안을 김도환은 쑥스러운 듯 하는 헛기침으로 받았습니다. 창경궁의 담벼락을 걸으며 벚꽃과 어우러져 맡아보는 여인의 분냄새, 거칠 것 없는 주먹계의 황제라고 하지만 아직 여자와의 관계에서는 수줍음 많은 김도환이기에 밤의 데이트는 여자가 이끌었고, 한 잔 술에 치기가 돈 이 급조된 연인이 자연스레 여관으로 잦아들 즈음 창경궁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경방단. 조선을 침략한 일본은 물가풀을 관리하던 수방단과 소방조를 통합하여 경방단이란 조직을 결성하고 전시체제 아래 유사시 방공체제는 물론 치안을 확보하려 하였습니다. 바로 이 완장찬 조직들이 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며 검문 검색을 하는 등 행패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선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극심한 식량난을 겪게 된 사람들은 시골로 내려가 몰래 쌀을 사다 먹기도 했지만, 순사나 바로 이 경방당원들에게 걸리면 쌀을 압수당하는 것은 물론 상당한 고초를 당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한 잔 술에 불쾌한 우미간 패들 앞에서
한 안악이 아기처럼 위장에 업고 있던 쌀을 빼앗긴 것은 물론 이 경방 단원들에게 몸수색을 한다는 핑계하에 추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 같은 조선인끼리 눈 감아줄 수도 있건만 이렇게 악랄하게 굴해야만 하냐? 흥분에 겨워 우미간 패 중 한 명이 소리치자 경방 단원들이 말했습니다. 뭐야? 이거 우미간 어깨들 아냐? 그냥 가던 길이나 가. 괜히 나라 일에 나섰다가 치도고이나 당하지 말고. 뭐야? 이 일본놈 순사합잡이들. 순식간에 튀어나간 주먹 하나가 경방당원 한 명의 얼굴을 가격하자 나머지 패거리들도 우르르 몰려가 경방당원들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막고 있던 경방당원 중 한 명이 재빨리 지금의 팥줄 속에 낀 교본소를 신고하기 위해 도망가다가 막 훈련을 마치고 나오던 안면 있던 유도부원들을 만났습니다. 요시하라 사범님 아니십니까?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오미간 어깨들이 우리 경방당원들을 패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야? 야, 모두들 날 따라와! 유도부원들을 이끌고 우미간 패들을 향해 뛰어가는 요시하라. 그는 전 일본군 유도 챔피언이었던 사내였습니다. 야, 멈춰라! 이 후대이 센진 놈들! 감히 공무 중인 경방당원들을 패? 덩치 큰 요시하라의 뒤로 10여 명의 유도부원들이 우미간 패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정통 운동 선수들과 맞붙게 된 우미간 주먹들, 과연 누가 더 셀 것인가? 장충당공원의 혈투 뻥인가 사실인가 1편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